서준이 말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물어도 서아 씨한테는 전부 불공평한 질문일 것 같아서. 서아가 멈추었다. 서준이 이었다. 그래서 묻지 않을게요. 서아는 그 말의 형태를 잠시 가늠했다. 묻지 않는다. 라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은 무관심할 때 다른 방식으로 침묵했다. 지금 이 침묵은 그것과 달랐다. 서아가 말했다. 당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준이 잠깐 서아를 보았다. 그리고 서아가 이었다. 이걸 당신한테 말한 이유는 협력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말하고 나서 서아는 자신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그리고 취소할 의도가 없었다. 취소하면 거짓이 된다.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아는 그의 눈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변화였다. 무언가가 옅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정확히 어느 방향인지는 몰랐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준이 서류 4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읽었다. 서아는 그것을 기다렸다. 서준이 읽으면서 말했다. 이 기록이 제역손에 들어간 경로가 여기 있네요. 네. 제역이 병원 쪽에 압력을 넣었어요. 이혼 이전에 제 진료 기록을 제 동의 없이 취득했어요. 이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걸 이용하려 한 건 언제부터예요? 이혼 합의를 할 때 제가 재산 분할 요청을 했어요. 제역이 거절했고 그 이후 협박으로 이 기록을 흘리겠다고 했어요. 이 기록이 공개되면 제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거라 봤겠죠? 서아가 말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수치스럽지 않다. 그것만큼은 확실했다. 저는 수치스럽지 않아요. 서준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서아를 보았다. 알아요. 낮고 짧은 말이었다.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서아의 어딘가에 닿았다. 서아는 그것을 느끼고 시선을 내렸다. 창밖빛이 이동하고 있었다.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서준이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읽었다. 다 읽은 뒤에도 서준은 그 페이지를 덮지 않았다. 손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 줄 위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기다렸다. 서준이 말했다. 제역은 이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비서가 준 것은 사본이에요. 그러면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써도 돼요.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서아가 말을 이었다. 제가 먼저 공개하면 되니까. 제역 손에서 나오기 전에 제 입으로 먼저 말하면 제역이 쓸 카드가 없어져요. 협박은 상대가 두려워해야 성립하는 거니까. 서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서아 씨가 직접 말한다는 건 네. 제가 직접이요. 서준이 서아를 보고 있었다. 서아는 그 시선 아래에서 등을 폈다. 3년을 가지고 다닌 것이었다. 그것을 직접 말하는 것이 두렵냐고 묻는다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이유가 된 적은 없었다. 두려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이유로 두려움을 쓴 적이 없었다. 서준이 서류를 덮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계획이 있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타이밍을 잡아야 해요. 고소장을 접수한 게 오늘이라면 제역은 며칠 안에 다음 카드를 쓸 거예요. 그때 이 기록을 어떻게 쓸지가 문제예요. 서준이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고 서류 위에 서아의 이름이 적힌 서류 위에 그 손을 서아는 또 보았다. 보지 않으려 했는데 서준의 손이 창백하게 굳어있는 것이 이 방의 다른 무엇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서아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서아가 말했다. 그렇게 주지 않아도 돼요. 서준이 멈추었다.
서아가 서류를 눈으로 가리켰다. 서류 손 갈 것 같아요. 서준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에 힘을 뺐다. 서류 위에서 손을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손이 말하는 것을 서아는 이미 읽었다. 바로 그때였다. 테이블 위 서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준이 화면을 보았다. 재원이었다. 서준이 받았다. 말해요. 짧게 통화가 이루어졌다. 서아는 재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준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눈이 좁아졌다. 낮아졌다. 그 안에 뭔가가 들어오고 있었다. 서준이 말했다. 확인 완료예요? 재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그 눈이 서아에게 무언가를 먼저 말하고 있었다. 통화가 끊어졌다. 서준이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가 기다렸다. 서준이 말했다. 재혁이 오늘 오후에 서아 씨 진료 기록 4번을 언론사에 넘겼어요. 서아는 그 말의 속도를 느꼈다. 예상했다.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몸 어딘가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아주 짧은 정지였다. 어느 언론사예요? K미디어 계열 온라인 매체예요. 내일 오전 게재 예정이라고요. 내일 오전. 서아가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였다. 남은 시간이 있었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도 아니었다. 서아가 서준을 보았다. 방법이 있어요?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잠시였다. 아주 짧은 잠시. 그러고는 말했다. 있어요. 간결하고 낮은 말이었다. 확신이 들어있었다. 서아는 이 사람이 있어요라고 말할 때 그것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주 동안 함께 움직이면서 알게 된 것이었다. 서준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핸드폰을 집었다. 재원에게 다시 전화했다. 낮고 빠른 지시가 시작되었다. 서아는 그것을 들으면서 가방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하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하나의 답장이 3초 안에 왔다. 왜 그런 문자는 항상 불길한 느낌이지. 있어. 어디야? 서아가 서준의 사무실 창밖을 보았다. 빛이 내려가고 있었다. 건물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다. 서준이 통화를 마쳤다. 서아를 보았다. K미디어 계열사 주주 구성 확인 중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얼마나요? 2시간.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2시간. 그 안에 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서준이 서아를 보고 있었다. 서아가 그것을 느꼈다. 시선이었다. 평소의 서준과 달리 지금 이 시선은 물러나지 않고 있었다. 서아 씨, 서아가 그를 보았다. 서준이 말했다. 아까 한 말요. 서아가 멈추었다. 서준이 이었다. 협력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는데 서아는 대답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들었다. 서준이 말을 이었다. 저도 그래요. 짧았다. 그 두 글자가 또 서아는 그것을 들었다. 들으면서 서아의 손안에서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번호를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러나 지역 번호를 서아는 알았다. 그 지역 번호는 하나뿐이었다. 서아가 받았다. 상대가 말했다. 한 문장이었다. 서아는 그 한 문장을 듣고 창밖을 보았다. 어두워져가는 창밖을. 서준이 서아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는 서아의 얼굴. 그 얼굴에서 혈색이 한 겹 거치는 것을 서준이 보는 동안 서아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말했다. 재혁이 기자회견을 요청했어요. 내일 오전 저를 포함해서. 기자회견. 그 단어가 공중에 걸려있는 동안 사무실 안은 아주 잠깐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채워졌다.
서준이 먼저 움직였다. 핸드폰을 들어 재원에게 다시 전화했다. 서아는 그 사이 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이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전부 같은 크기로 보였다. 모든 빛이, 재혁도, 서아도, 오늘 밤도. 서아는 그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정리했다. 기자회견, 내일 오전, 저를 포함해서 재혁이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 번호가 낯선 이유는 그것이었다. 재혁의 측근 혹은 그가 고용한 누군가였다.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이 재혁다웠다. 손에 흙을 묻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유예하는 방식. 그러면서 상대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다. 서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것은 재혁에게 반응을 주는 것이었다. 서준이 통화를 마쳤다. 재원이 K미디어 계열사 대주주 확인 완료했어요. 오늘 밤 안에 접촉 가능한 루트가 있고요. 기자회견 장소는요? 확인 중이에요. 재혁이 직접 주최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외부 공간 섭외했다는 건데 장소가 어디든 내일 오전이라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서아가 창에서 돌아섰다. 서준의 얼굴을 보았다. 어둠과 빛이 섞인 이 시간의 사무실에서 서준의 얼굴은 늘 그렇듯 절제되어 있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 읽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얼굴인데 언제부터인가 서아는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지금 이 얼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밤에 움직여야 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원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아 씨는 오늘 밤 여기 있어요. 같이 움직여야 해요. 재혁이 기자회견을 요청한 건 서아 씨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먼저 움직이게 유도하려는 거예요. 오늘 밤 서아 씨가 보이지 않아야 해요. 서아가 잠깐 멈추었다. 그것은 맞는 분석이었다. 맞는 분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불편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전략이 되는 순간은 언제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가 되었다. 알았어요.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저녁은요? 서아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필요 없어요. 먹어야 해요. 배 안 고파요. 먹어야 해요. 짧고 단호한 반복이었다. 서아가 서준을 보았다. 서준이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실제로 그것을 관철시킨다는 것을 서아는 알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날 저녁, 서아는 서준의 사무실에 남았다. 재원이 저녁 도시락을 들여보냈다. 이 밤에 도시락이라는 것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먹었다. 서준이 먹었기 때문에 서아도 먹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크게 다른 말 없이 식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도시락 2개가 있는 광경은 어떻게 보면 웃긴 것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 재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K미디어 계열사 접촉에 성공했다. 내일 오전 게재 예정이었던 기사가 홀드 상태에 들어갔다. 서아는 그것을 듣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음을 생각했다.